임금 명세서라는 이슈가 이제 작년에 임금 명세서를 교부를 해야 되는데, 이제 포함되는 항목은 이제 우리가 뭐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. 네네. 예, 포함 항목들을 여러 번, 두 번 정도 다뤘던 것 그렇죠. 같아요. 예, 임금 명세서 포함 항목 쭉 있고요. 근데 이제 어떤 질문이냐면, 이게 저기 주는 수단을, 예를 들어서 문자로 혹은 뭐 이메일 뭐 이렇게 받았다는 건데, 이게 왜 헷갈리냐면 근로자들 입장에서 예전에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받아야 된다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는데, 나 문자로 임금명세서 얼마 이게 지급됐다는 거 문자로 받았는데 이거 됩니까? 라는 질문이거든요. 어떨까요?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네네. 그런 오해를 없애려고 법에 명시를 했어요. 네. 전자문서도 가능하다. 네네. 그래서 이제 이 히스토리 예전에 그 역사를 보면 네. 서면이라고 대부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서면. 네. 서면은 저희가 보듯이 종이잖아요. 종이죠. 보통 예. 상식적으로도. 네. 근데 판례도 명확하게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하는 건 그 네. 의미가 당연히 있는 것이다. 그렇죠. 예. 이게 전자적인 기록은 이제 삭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네네. 서면을 주면은 맘대로 뭐 찢지 않는 이상은 둘 다 각자가 비교할 수 있는 거니까 날인을 네네. 하고 하면 그래서 서면 통지를 하는 거라고 해서 서면은 문서화된 그 종이를 의미한다라고 네네. 판례가 나와서 여러 가지 그 서면에 대한 부분을 만족을 못하면은 뭐 처벌된다거나 그쵸. 뭐 이렇게 판단이 네네. 나왔었는데 네. 워낙 이 전자적인 장치들이 좋아졌잖아요. 뭐 저희 카톡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SNS 관련한 전자장치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네. 이제 판례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간 거죠. 그래서 네네. 예외적으로 전자문서의 그 서면의 범위를 인정을 해준 판례가 나왔고, 그래서 전자문서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졌고,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기준법에도 서면은 그 전자문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조항들이 몇 개가 새롭게 들어간 조항이 예, 있어요. 예. 이거를 따라서 이제 임금 명세서도 전자문서가 됐기 때문에 네. 이 전자장치를 통한 안내도 네네. 문서를 가름할 수가 있게 돼서 네네. 저는 꼭 종이 통지로만 아니고 전자적으로도 네네. 가능은 하게 된 거죠. 대신에 이제 그 안에 포함돼야 될 내용은 좀 지켜야 되겠죠. 그렇죠? 아, 명확하게 지켜야 돼요. 그냥 뭐 단순하게 뭐 당신 이번 달 월급 250만 원 네네. 이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. 네, 그죠? 그렇게는 안 되고 뭐 저희 이제 임금대장에 보통 들어간 내용, 뭐 근로자 네네. 이름, 생년월 번호나 뭐 여러 가지 임금 내역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네. 핵심은 그 구성 항목, 예를 들면 수당도 뭐 시간의 근로 수당이 있을 수 있고 당직 수당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수당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네. 이런 수당에 대한 항목 중에서 네. 특히 연장 근로 수당 관련해서 출근 일수나 시간에 따라서 뭔가 금액이 달라지면 네네네. 그거에 대한 계산 방법을 명확하게 포함해주고 네네. 시간 수까지. 그래서 연장 근로 그 계산한 그 내역을 정확하게 오해 없게끔 지급을 이렇게 예. 표시를 하라고 한 게 핵심이라 네.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작은 사업장일수록 뭔가 해야 될 게 많다고 했던 것도 예. 작은 사업장일수록 관리가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. 직원들마다 근무 시간 차도 되게 많아서 네. 그런 경우는 이제 매달 그 계산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오히려 작은 사업장, 음식점일수록 네네. 이런 임금 명세서, 급여 명세서의 작성이 쉽지가 않고 네네. 저희 노무법인에 대한 의뢰가 좀 많아진 편인 것 같습니다. 네네. 이게 또, 이제 일부 사업장, 특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세무 기장을 또 맡기고 있는데, 노무 자문을 이제 이렇게 맡기는 경우들이 또 적다 네네네. 보니까, 네. 이런 이제 소요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세무 기장 맡기는 세무 대리인한테 이런 걸 막 요구를 하더라고요. 요구를 많이 하죠. 그렇죠. 근데 근데 또, 세무 쪽에서 넘기고 싶어 하죠. 저희가. 그렇죠. 세무 쪽에서는 또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또 네. 싫어하니까. 근데 또 저희는 최소한의 또 자문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. 최소한은 또 안내 드리는데 네. 우리는 다른 노무 이슈는 없고 이 임금 명세서 이슈만 있다. 그러면 그렇죠, 또 그렇죠. 그거 돈을 주고 맡기시긴 애매한 거예요. 그러니까, 그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소상공인 사업주들 같은 경우 어쨌든 뭐 비용을 자꾸 추가적으로 지출하기가 힘드니까. 그렇죠. 이제 제일 좋아하시는 건 그러죠. 뭐 노무 세무를 동시에 맡아주세요. 지금 가격으로는 동일하게. 그게 제일 뭐 니즈실 텐데. 그래서 이제 제일 좀 네. 합리적인 어떤 방안은 요즘 워낙 지원금, 고용지원금 많은데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치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고용지원금을 저희가 최대한 좀 받을 수 있도록 누수되지 않도록 도와드리면서 네네. 그거에 대한 이제 수수료를 어느 정도 자문료로 가름드리는 방식도 가능한 것 같아요. 아니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사업장들 상대하다 보면은 그 자문을 일정 비용을 주고 맡기시더라도 이게 빠지는, 그러니까 지원금 같은 경우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 많거든요. 그런 것들을 뭐 1년에 한 번이든 아니면 주기적으로 좀 새로운 지원금이 나왔을 때 좀 자문도 받고 이렇게
좀 도움을 받으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는 세이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저희가 유튜브 네. 계속 찍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저희 네. 자문료 수준이 보통 네. 노후법인이 네. 한 1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예요. 그렇죠. 네. 근데 뭐 10만 원이라고 영세사업장 치면 네. 1년에 120인데 그렇죠. 지원금을 받으면 보통 한 700만 원, 800만 원 받으시잖아요. 그렇죠. 네. 한 명당. 그렇죠, 그러니까 그렇죠. 훨씬 더 그 이상의 금액이라서 그게 누수되는 걸 찾는다고 만약 본다면 그렇죠. 그렇죠. 충분히 네, 네, 네. 맡기실 만한 니즈는 있어 보이십니다. 네, 네. 요즘 지원금들이 뭐 최근에는 뭐 지난번에 말씀 우리 했지만 이렇게 좀 좋은 게 좀 우리가 확 와닿는 그런 지원금이 없어서 요즘은 좀 네, 조금 그렇긴 한데 뭐 워낙 그 전 정부에서 그렇죠. 많이 늘려놨어가지고 네네네. 지금은 조금 네네. 이제 숨고르기 하는 느낌이고 예. 아마 내년부터는 다시 좀 달라질 거라고 그렇죠. 보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직원을 뽑는다. 뭔가 이제 안에서 변동이 있다는 경우에는 반드시 좀 확인을 지원금, 고용지원금 받을 게 있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수수료 차원에서 이렇게 자문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하고 뭐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니까요.